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또 이제 주말이네, 그죠? 여러분들, 새해에 여러분들 해돋이 구경은 좀 하셨습니까? 저는 못했는데 저희 가족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뭐 간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워서 그냥 바로 저희는 바로 보이기는 하는데 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해돋이도 뭐 구경하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의 또 이렇게 소망이 있었을 거고, 그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대로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올해 자그마한 목표부터 해서 큰 목표까지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다 이루어지시길 제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또 원칙적인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죠. 그리고 그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 하는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목표를 설정해서 그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쭉 나아가는 이런 추진력, 이런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 기준을 어떻게 지금 정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그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집합 건물에 이렇게 계신 분들 보면은 초창기가 가장 힘들다 했죠. 관리단을 조직하고, 물론 그 시행사 측이나 그 어떤 관리업체 측에서 순순히 나가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죠, 대부분이. 그래서 자기 하자 부분이라든지 건물 관리 보존도 엉망으로 만들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빼먹기가 바쁘죠. 먹튀하기도 바쁘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 말씀은. 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있죠. 이렇게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를 여러분들은 뭐 우리 전부 다 인간들은 다 보면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올바르다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거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를 제가 알기 위해서는 가장 제가 보는 인간적인 내면부터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인간 내면 속에서는 고통을 많이 수반했을 때, 힘들었을 때, 그럴 때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거든요. 좀 더 다듬어 보거든요. 실패를 많이 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자신 내면을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를 다시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꼼꼼함이 묻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일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데요. 여러분들이 그 관리단에 초창기에 여러분들 하실 분들은 굉장히 좀 힘드실 텐데,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실 텐데요. 이 우주에 있잖아요. 이 우주를 생각해 보죠. 좀 작게는 보면 우리 태양계 한번 보죠.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수성, 금성 이렇게 쭉 하면서 지구도 돌고 막 이렇게 좀 쭉 돌고 있지 않습니까? 목성도 돌고 이렇게 태양계 주위로. 또 이렇게 태양이라고 하는 이 별들이 있죠. 또 우주에 수십만 수억 개씩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구를 알고 싶다. 이 지구라고 하는 본질을 알고 싶다. 그 지구에 있는 또 사람들을 알고 싶다. 지구에 있는 식물을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먼저 우주라고 하는 큰 덩어리 속에서, 다시 말해서 지구 안에서, 제가 지금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지구인이잖아. 지구인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우주에서 이 행성들, 돌아다니는
행성들을 살펴보면서 각각에 대한 어떤 규칙들과 패턴들, 그리고 그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바라보며 지구라고 하는 이 속성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게 되고,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갔을 때는 괜찮은데 또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는 나중에 이 지구가 사라진다, 파괴가 된다, 안 좋아진다, 이런 게 보이거든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러분들이 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관리단을 이렇게 지금 조직을 딱 할 때 있죠. 여러분들, 우선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남의 이야기도 듣는 것도 중요해요. 듣는 것도, 남 이야기도.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소유자 여러분들은 직접 사시거든요. 투자 목적에서 이렇게 딱 사시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가 보이지가 않는 거죠. 대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집합 건물을 투자하신 분들 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있죠. 자기 이야기만 하신다고, 자기 이야기만. 그리고 이 관리인이라든지 초창기에 관리위원회든 이런 분들은 더욱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건물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화 시키는 부분을 못 하거든요. 이래 되면. 그냥 자기 이권만 챙기거든요. 그러면 자기 입장만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올바르지 않은가를 여러분들이 딱 살펴보기 위해서는 있죠. 여러분들이 투자한 그 집합 건물을 떠나가지고 있죠. 첫 번째 바라봐야 될 것이 이 법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말하는 법이라는 게 법이 모든 거다, 이거 아니라고 했죠. 법은 모든 다 아닙니다. 그런데 법에는 있죠. 여러분, 역사거든요. 법은 역사일 뿐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부당한 거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고치고 해서 지금 틀이 만들어지고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여러분들이 집합 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에 관련된 판례들 있죠. 이런 걸 살펴보셔야 됩니다. 꼼꼼하게요. 어디에 있죠, 여러분들? 그 인터넷 찾아봐도 되고, 아니면 서점에 가서 집합 건물 관련된 거, 그리고 아파트의 공동주택법과 뭐가 다른지도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있죠. 그 최소한 그런 거를 좀 살펴보시고 판례도 보시고, 그러면 좀 더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소유에 관련된 것만 이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더 넓게 보시고, 이 우리 건물에는 무엇이 문제 있는지, 그러면 이 건물의 문제점을 어떻게 대처시킬 것인지, 아주 이런 부분이 보이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볼 때 좀 안타까운 점이, 이렇게 연락이 오시든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제가 참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독설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바뀌시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새해에 바뀌면 여러분들이 운이 좋아지니까요. 왜? 제로 인해서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투자 목적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여러분들 공무원입니까? 여러분들 그 건물에 여러분들 그 관공서입니까? 집합 건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투자 목적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투자를 잘못하신 거잖아. 여러분들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연락 오신 분들 중에서 특히 제가 보면 잘 하시는 곳도 있고, 제대로 못하는 곳은 있고요. 있거든요. 근데 제대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못하신 거는 그렇다 치고, 그럴 수 있죠. 사람은 선택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제가 좀 배우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그런 걸 보다가 앉아 그 다음 단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 앉아 연락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원칙, 그 세상에 있는 법의 원칙이 있는데 잘못된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들먹이면서 이야기를 억지로 주장을 하시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관리인 있죠. 관리인.
여러분들이 저는 철저하게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정말로 힘들었다고요. 힘들었다고 정말. 깍두기들도 많이 나타나고 집회도 몇 번 하면서도 전국적으로 막 돌아다니고 제가 그때 여러분들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거의 극히 드물 겁니다. 대부분은 관심 안 가지지 않습니까? 그럼 몇몇 분들만 관심 가지고 그 중에서도 한 명이 총대를 매죠. 다 돌아다녀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엉뚱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 솔직히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압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일일이 다 돌아다니고 전화하고 문자 발송하고 밴드 만들어서 카페 만들어서 일일이 하나하나 막 봉투 그거는요 기본이라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직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경찰서는 예? 직장 다니듯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쪽에서 고소를 많이 하죠. 민사사건도 마찬가지고 일처리 다 해야 되죠. 그런 거. 여러분 그 정도의 분들은 거의 없을 건데요. 여러분들 아마 제가 지금까지 지금 볼 때 전화 오신 분들은 제가 말은 안 할 뿐이죠. 후득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제가 아주 무섭습니다. 제가 사실은 예, 실제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일 처리를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실 때 있죠. 그런 객관적으로 법을 다 살펴보시고 이거는 이게 정말 잘못됐네. 이쪽 우리 관리업체가 정말 잘못하고 있네. 관리를 정말 잘못하고 있네. 아니면 시행사 또는 시공사 이런 쪽에 하자를 정말 이게 지금 제대로 하지는 않고 있네. 이걸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 이런 것들. 아니면 관리인이 제대로 못하고 있네. 아니면 관리위원이 정말 못하고 있네. 이게 객관적으로 보인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시지 마시고요. 법을 다 살펴보시고. 그러니까 법에만 또 위반되지 않으면 된다 이게 아니고요. 법적으로 살펴보시면서도 이 정도는 전체 또 경제적으로 또 살펴봐야 돼. 이거는 전체 건물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거구나. 법적으로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이건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건물 전체 공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권이 아닌 이런 부분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부분도 보이신다고. 그렇다면 박수를 쳐줬어야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엄하게 조치를 하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있죠. 객관적 시각에서 바라보기 위해서는 좀 많이 살펴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저도 변호사한테 가고 이러거든요. 변호사들께서도 어느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안 통한 분들하고 이야기하면 제일 답답하다고요. 니한테 돈을 줬는데 니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변호사한테 가시더라도 제가 저번에 저는 변호사한테 후득하게 드린다고요. 부동산에 가시더라도 중개사한테 후득하게 드린다니까. 저는 다 알아도 저는 그렇게 법무사한테도 마찬가지고. 왜? 대화가 되니까요. 그래 이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만약에 이것이 안 됐을 때 이렇게 조치하고 되면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합시다. 얘가 밥 한 끼 합시다 하고 잘 지낸다고요, 여러분들. 근데 모르시니까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100% 믿고 이렇게 가시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과연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 이것이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서 가는가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없잖아. 그런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 중에서 그렇지 않은 분들 저한테 연락 오시면 제가 답답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투자의 세계는 나이를 불문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배우시라니까요. 그렇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특히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관리인 있죠. 관리인. 그건 꼭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초창기에 여러분들 관리단을 조직하기도 쉽지가 않죠. 그렇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래 관리단을 조직해서 관리인이 딱 되시면 있죠. 소유자분들 중에서는 내 거 아니면 이게 지금 임차가 안 나오고 있어서
지금 죽겠다 하면서 빨리 임차가 나가게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MD 부동산 컨설팅 막 관리인이 회사코 있죠. 예, 그 차려가지고 예, 대리로 말이죠. 예를 들어 101호 있으면 101호 사장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소유자한테 저 누구누구 관리인인데요. 회장인데요. 뭐 관리단에 예, 그렇습니까? 제가 이게 놔드리겠습니다. 그래. 수수료 그러면 좀 얼마 얹혀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가 막 본인 다 하시죠. 그런 것까지도 막 101호, 102호, 103호 이런 식의 아주 나중에 돼가지고 예, 문제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드러났고 또 본인들 관리인 중에서 뭐 제대로 관리를 건물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게 아니고 뭐 완전 부동산 중개업자가 돼버려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집합금을 소유하는 법률에 관리인이 해야 될 역할과 의무, 책무, 권한이 정확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본인이 부동산 업자가 돼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신다고요. 그럼 무조건 그 무효 사유가 된다니까요. 소송이 들어갔을 때 무효 사유라니까요. 사장님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있죠. 다 경험을 해보고 아니면 주변 분들이 멀리서 오셔가지고 이게 패소를 당하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돼 그 방향을 제가 설정해주고 이런 거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라니까요. 실무적으로 다. 근데 여러분들 주장만 하시거든요. 게다가 그 건물이 효율화되는 거는 그런 식으로 효율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럼 어떤 식으로 효율해야 됩니까? 관리인이 되셨으면 첫 번째 될 거는 관리비. 관리비가 2년 이상 미납됐으면 소멸 수요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관리업체나 아니면 자치 관리하면 관리소장한테 데이터를 뽑아라고 해가지고 그걸 또 관리인이 하시는 안 돼요. 관리소장한테 데이터 뽑아라. 이렇게 경리가 있으면 경리한테도 같이 뽑아가지고 쫙 데이터 리스트 해라 하면 제대로 한다고요. 쫙 주면 그럼 그걸 바탕으로 내용 증명서를 보내고 최고 독촉장 보내고 해라. 이렇게 딱 진행하실 거거든요. 그래도 안 되면 지급 명령 신청을 때리고 그런 거부터 먼저 하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거는 소유자 여러분들 모든 분들인데 임차인 분들한테 그거는 중요한 겁니다. 그거 부분은. 그러면서 하자 보수되는 부분 진단업체를 통해서 하자 진단을 쫙 하고요. 게다가 그 주차시설, 주차 관리가 엉망으로 돼 있잖아요.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주차 관리도 무인으로 하더라도 그런 입찰 공고를 해서 주차 관리 업체를 뽑고, 예. 그런 작업. 그래가지고 주차 수익이 났을 때, 그래도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 주차에 대한 요금 있죠. 그것도 되도록 싸게. 물론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요금을 받더라도, 그리고 요 입점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만약에 거기에 그 손님들이 한해서는 무조건 싸게, 예. 그러면 티켓팅을 거기에 있는 그 입점에 있는 분들한테는 티켓팅을 싸게 해주면은, 그럼 그분들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째 그런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만들고, 그리고 간판도 잘못된 거 있으면 간판도 다시 정비시키고, 전부 다. 그래서 어쨌든 건물을 활성화시키는 방향. 그리고 잘못된 거 있죠. 이런 거 있죠. 중계기라든지 이런 거 떼먹고 이렇게 막 캔 것도 많거든요. 그럼 그런 것도 제대로 바꾸는 작업. 그 중계기를 계약을 해서 잡수입으로 넣고, 게다가 각종 여러분들 청소 관련된 이런 부분에 박스들 있죠. 이런 것도 잡수입으로 다 넣고, 청소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하고, 시설팀은 시설 관리 잘 되도록 하고, 물품 대장, 이런 걸 제대로 정리를 딱 해라고 하시고, 그리고 각종 용역 계약들 있죠. 엘리베이터부터 해서 소방, 종합보험, 각종 용역의 청소 장비는 각종 용역 계약들 전부 다가 관리단하고 계약해야 되죠. 관리업체가 가는 게 아닙니다. 전체 입찰 공고를 해서 똑같은 모델인데도 가장 싸면 좋죠. 똑같은 모델인데, 똑같은 물건인데,
그 다 과거에는 뻥튀기가 돼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런 거 줄이고요. 게다가 건물 전체에 대한 기본 전기력을 낮출 수 있는 그 용량 초과되는 부분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요. 한 달에 그런 걸 잘만 하면 800만 원을 줄일 수 있다면 한 달에 전기료만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줄였거든. 한 달에. 그러면 얼마입니까? 8천만 원에서 1억이잖아. 1년이면 그만큼 줄일 수 있다니까요. 전기료만 해도 저는 그렇게 했다고요, 여러분들. 일일이 데이터를 갖다가 한전에 가서 뽑아온나 해가지고 뽑아라 해서 쭉 뽑아가지고 피크치가 날 때, 피크치가 최대한 여름에 나더라도 그 기본 용량을 안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그걸 데이터를 쫙 걔가 뽑아가지고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전기료 줄어들고 여러분 관리비가 쫙 줄어들고 건물 관리 효율화 쫙 되고 이러는데 어떻게 임차인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제발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세요. 제대로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해본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MD라든지 이런 쪽은요, 물론 시행사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그거 부동산 업체에 있을 거고, 그 관련된 분양사가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 주변에 부동산 중개사가 있잖아요, 중개업체가. 그분들이 잘합니다. 그분들이 왜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관리인이 하시려고 하죠? 그 도둑질이라니까요, 일종의. 건물 보존 관리 이런 쪽에만 역점을 두셔야 돼. 그것도 너무 바쁘다고요. 초창기에는 얼마나 바쁜 처음에 보내고 있죠. 2년 동안은 눈코 뜰 새 없습니다, 사실은. 게다가 여러분들은 그렇게 저는 뭐 제 업을 또 하면서 해야 되니까 얼마나 바쁜데요, 여러분들. 계약 관계 잘못된 거 다 쳐내야 되고 계약 관계도 다시 만들어야 되죠. 각종 용역 계약을 다 잘못되어 있거든요. 웬만한 것들은 다 바꿔야 되죠, 다. 관리업체 선정해서 그 계약 관계도 다 잘못된 걸 다시 바꿔야 된다고요. 하나하나 문구를 다 바꿔준다고, 다. 그것뿐만 아니고 각종 여러분들 과거에 있는 관리업체의 그 문제점에 있는 그런 것들도 나중에 소송도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그런 거 하기도 바쁘지 않나요? 그런 것만 제대로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건물은 살아난다고요. 아셨죠? 그런 걸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기반만 잡아놔면 그 다음에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시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로테이션을 도시면서 소유자분들이나 아니면 입점주분들, 임차인분들이 하시면 되잖아요. 초창기가 그래서 힘들다는 건데 초창기 때부터 어떤 이게 올바른 건지 올바르지 않은 건지도 모르고 그냥 설치는 분들 있죠. 반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건물 망칩니다. 돈만 주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방향을 다시 잡으시라는 겁니다. 관리인은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관리인은. 관리인이 왜 부동산 업체가 됩니까? 건물 관리 제발 있죠. 보존 관리 효율화를 좀 역점을 그런 데 좀 역점을 두시라. 그러면 알아서 입점주분들 들어온다는 그건 누가 물어서 옵니까? 그 부동산 업체가 왜 있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주변에 잘하신다고 알아서 옵니다. 초창기에는 그 건물이 엉망이더라, 뭐가 어떠지, 들어가지 마라 하는 것도 부동산 업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저 건물 관리 잘 되고 하면 부동산 업체 또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뭐를 보시지 마시라고요. 그건 올바른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기적인 거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을 살펴보시고, 예, 거기에 있는 각종 판례들을 보시고 하면, 이건 올바른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올바른 거겠지. 관리인이 왜 중요한가? 관리인이 해야 될 역할과 의무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딱 놓은다고요. 그리고 관리위원회는 뭘 해야 되는 건가? 새로운 안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건물 보존 관리에 대해서는 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아니라고요. 관리인이 책임을 지셔야 되고 그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제대로 하셔야 되죠. 대신에. 또 그리고 제대로 하고 있다면 박수를 쳐주셔야 되고요. 잘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 있습니까? 관리업체나 관리 직원들은 그냥 직원일 뿐이라고 했잖아요. 갑질은 하지 마시고 일을 제대로 잘하면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뭐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약간 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로는 소장 월급이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그거 여러분들이 그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곳, 좋은 곳을 말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참 잘하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뭐 30대 후반, 40대 초반이신 것 같은데 관리인 분들 있죠. 서울, 경기, 대구, 저 대전도 그렇고요. 지금 연락 오신 분들이 보면 그런 데서 한 12분 정도에서 연락 오시는데 관리인이 딱 되신 분들, 젊은 분들 초창기부터 본인이 딱 물어보시게 하셔가지고 관리인이 딱 되셔가지고 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잘하대요. 상당히. 오히려 나이 드시면 여러분들이 좀 배우셔야 됩니다. 왜요? 젊은 분들은 꼼꼼하게 있죠. 그 집합건물 관련된 것도 다 찾아보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정말 애매한 부분.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전체 우리 그 공동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자기 이권 그런 걸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살펴보셔가지고 좀 더 애매한 거 있으면 그런 계약 관계, 각종 용역 계약들 있잖아요. 그 계약 관계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관리소장은 어떤 사람을 관리소장해야 되는지 본인이 그것도 잘 아시더라고요. 그렇죠. 현장에서 실무에서 건물 보존 관리하시는 전기기사 자격증, 소방 자격증 이렇게 있는 분들이 뛰는 분들이 있죠. 바로 관리소장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냥 앉아가지고 정치적으로 놀고 이런 사람은 관리소장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사람들은. 왜요? 건물에 있어서는 보존 관리가 중요하다고요. 그거만 잘 되면 여러분들 미래가 싹 나아간다고요. 나머지 방향을 잡아 나가는 거는 누가 합니까?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서 잡아 나가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부분이 참 이렇게 젊으신 분들 깨어 있더라고.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하시는 분들,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인데 어떤 분들은 보면 자기 이권만 챙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나이가 엄청 많이 드신 분들 중에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요. 정말 나이가 80대 넘은 분 중에서도 관리인이신데 정말 솔선수범하시고 하나하나를 다 아끼셔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거기 잡수입을 좀 많이 해가지고 임차인분들한테도 관리비를 탕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연락 와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대단하시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관리업체를 그거는 좀 부당한 관리업체는 퇴출시키고 하는 부분도 정말 나이 드신 80한 2, 3세대 있으면 저희 부모님 뻘이잖아. 그런데도 정정하시게 잘못된 거는 퇴출시키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부터 딱 말씀하시는데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아주. 제가 법률적인 용어 다 들고 오셔가지고 꼼꼼하게 물어보시고 계약서 이런 거 혹시 제 계약서를 좀 어떻게 하셨는지 과거에는 그걸 좀 물어보시고 정정하게 잘하시대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 안 그런 또 분들이 있고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분들은.
본인이 스스로가 하셔야 된대요. 그릇이 안 되시면 안 하고 배우셔야 되고요. 그릇이 본인 스스로가 되신다, 아니면 되려고 노력하시면 겸손하게 열심히 법률적 용어를 찾아가면서 하나씩 하시고 바른 원칙을 잡아서 가셔야 된다고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주저리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원칙은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의 기준을 보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시지 마시고 지금까지의 집합건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 또 판례, 그리고 민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판례들을 좀 많이 찾아보시라.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체 건물관리 효율화를 시키는 경제적인 부분을 또 들어가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집합건물에 계신 여러분들 모든 곳에서는 재산권도 날로 향상되고 미래 가치도 좋아질 수 있도록 제가 응원을 팍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